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16번째 영상 별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냥 뭐 출퇴근할 때 이제 한 번씩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드에 뜨면은 이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곤 하는데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심으로써 실제 이제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고, 실제 영상을 만들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찍어 왔습니다. 별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가 별표 1에 나와 있는데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조직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로서 7개의 위험 물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항상 1차에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이 아닌 것은 하고서 이거 4개 넣어놓고 다른 걸 하나 넣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까지 다 암기를 하지는 못했고요. 또 안전 분야니까 저는 사실 건설안전 쪽이다 보니 이거는 사실 저는 1차만 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벽이었고, 이거를 이제 마치면 사실 저는 이거를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보건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서 지금 뭐 니트로, 아조, 디, 하, 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5번의 인화성 가스, 요거는 그래도 좀 쉬우니까요. 저한테는 좀 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고, 디아조 화합물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느껴졌고, 특히 이제 지금 6번, 7번의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은 정확한 암기가 좀 요구가 됩니다. 산업안전 일반에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됐고,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식성 산류, 부식성 염기류, 그리고 여기 LD50, 그리고 여기 LC50,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저는 이게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이 2025년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정확한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제 유해위험 방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분야라고 하시면은 뭐 이 부분을 안 보실 수가 없죠. 2차, 3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 작업,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취급 작업, 버프지 및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노천 굴착 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 작업, 구축물의 해체 작업이 한 개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달비계 작업, 발파 작업, 화물 취급 작업, 걸로 등 전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관리대장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성면해체 제거 작업, 고압 작업, 밀폐 공간 작업까지가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제 유해위험 방지인데요. 제가 지금 건조설비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그리고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등은 노란색으로 칠해놓지 않은 이유는 출제 빈도가 적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노란색이 나오면 나왔지 이 칠해놓지 않은 부분이 나올 확률은 적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좀 칠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목재 강용호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보시면은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여기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장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똑같은 내용이 위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프레스 사용 및 목재 가공용 기계를 할 때 두 개의 내용은 사실 직무 수행 내용에서 두 개가 동일한 거죠. 다만 여기 작업을 지휘하는 일도 똑같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지금 전화 스위치에 관련된 사항이랑 작업중 지그 공구 등의 사용 사항을 감독하는 이 두 개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읽다 보시면은 이게 공통점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게 작업을 지휘하는 일, 그리고 어떤 보호구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어떤 그 기계, 기구, 자재, 부재 등에 대한 그 사용 사항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걸 점검하는 일. 이런 내용들은 거의 관리감독제 유해위험 방지 업무로서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푸집 동발이 고정 조립, 그리고 이제 노천 굴착 항목의 지붕 고정 조립 해체 요 내용이랑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재료 결함 유무 점검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뭐 위에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안전대 안전모 등의 착용상을 감시하는 일이 위에도 안전대 및 안전모드 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 일이랑 있고요. 그리고 재료 기구 결함 유무 점검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이 기구 공구 안전대 안전모드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거의 유사하게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달비계나 발파 작업 같이 유사한 내용은 아니게 특이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직무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이제 다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좀 유사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례 좀 보시다 보면 숙지가 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을 한 10회독 정도 하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그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굳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읽으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내용은 뭐 건설 분야에서는 당연히 지금 뭐 8번, 9번, 10번, 11번, 13번, 20번 정도는 2차, 3차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예 정확하게 암기 및 숙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계 쪽은 뭐 당연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레스, 목재 가공용 기계, 크레인,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좀 중요도 있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시작점 점검사항. 작업 시작점 점검사항도 정말 2차, 3차 때까지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에 클러치, 이거를 이제 뭐 암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클부, 앞에 것만 읽어가지고, 클부, 크, 11급비, 슬칼, 후방,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요렇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럼 연상이 되니까 다음 단어가.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외 매작재 뭐 이렇게 저는 또 암기를 했었습니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 장치 및 비상 장치의 기능.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두 언유 그 이대로 그냥 앞자만 땄습니다. 공두 압언 윤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말을 만든 거죠, 저 나름대로. 공드, 공드, 아번, 윤회. 무슨 뭐 어디 법회, 불교에서 법회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상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크레인 사용 작업이랑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이 이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젠 범부클, 즉투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는 권부와 앞에 거를 이제 권부와로 잡았고 위에 걸로 잡으면 권주화가 되거든요. 권주와 권부화. 그러면 이제 건과방지 장치는 똑같이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크레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크레인이고 이거는 이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주행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뉴스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큰 이제 어떤 조선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항만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디귿자로 돼가지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게 이제 주행로가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주행에 따라서 트롤리가 쭉 돌아가면서 레일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양중 및 인양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동을 하니까 이 브레이크랑 클러치 조종에 대한 관한 사항 그리고 이동 스크레인이 붐대를 따라서 와이어로프가 같이 쭉 가 있으니까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끝면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인양을 하게 되니까 그 와이어로프가 이제 작업 장소 주변에서 가공 전선 등에서 이제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사실 현업에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좀 연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게차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나오죠. 예, 너무 자주. 제조 하유 바전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제조 하유 바전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기 이거는 전후 반경이 되거든요. 그 우리 전후 반경하면 왠지 전후를 잘 살펴봐라, 반경을 살펴봐라 이렇게 또 암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조 하유 바 바는 이제 뭐 그냥 바퀴니까. 그리고 이제 번호 반경.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구내용 반찬은 위에랑 똑같지만 밑에 이제 다소 한 개가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다. 고도 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바퀴, 작업면의 기울기, 요철 유무,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호응 균열, 파손, 그 밖에 손상 유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언제 어디서든 2차 또는 3차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건설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예, 원풀, 이방, 비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비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했었고요.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 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 쪽 기어 풀리, 덮개, 우울의 이상 유무. 용접용단 화재 위험 작업할 때 내용들, 예, 작업 준비, 화기 작업, 용접 불탄,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용접 방포, 불꽃 불티 비상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여부.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만 보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만. 그 다음에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요 지금 16번 요거가요.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별도 이제 고시가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생략하지 마시고 꼭 요거까지 좀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파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전기작업,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교량작업, 채석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 보수 점검, 입판 작업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있고요.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특별교육이 있어요. 특별교육. 특별교육이 이제 우리 법령에서 좀 되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추가로 일용직 기준으로 2시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교육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죠. 약 3개에서 4개씩.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큰 틀에서 보시라는 거죠. 지금 나무로 보지 마시고 숲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감독자 유해염 방지랑 그다음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리고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크레인 저는 이제 교재도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지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있으면 타워크레인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 이제 하나로 묶고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예, 밀폐공간 지금 밀폐공간 작업이 여기 보시면 관리감독제 유해위험 방지에 밀폐공간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도 있고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거는 지금 이 별표에 안 있고 앞서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밀폐 공간에 대한 그 안전보건 규칙 조문에 있었죠. 그리고 밀폐 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자에 대한 특별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밀폐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략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밀폐 공간 하나 딱 쓰시는 게 좋아요. 써서 나만의 어떤 하나의 정리된 내용이 있는 게 좋은데 써가지고 그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을 관리감독서 사전 점검 사항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특별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계획서 또는 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을 할 때 포함 사항 그리고 또 근로자에 대해 주지돼야 되는 사항들 이렇게 5개 또는 6개들을 밀폐 공간이라는 거 하나를 테마를 두시고 그거를 쭉 다 쓴 다음에 이거는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쭉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비계 있겠죠. 비계. 비계도 하나 놓고서는 이 비계에 대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그 다음에 근로자의 주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설치 조립 해체 시에 준수사항 그런 것들을 쭉 하나로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공부가 그래도 수월하실 겁니다. 그거를 하시는 과정 자체가 암기고 숙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그리고 또 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합격을 위해서 건설안전 쪽으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이 굴착 작업, 터널 굴착, 특히 지금 이 6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차에서 물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 중 굴착 작업이 있습니다. 굴착 작업에서 사전조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작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충분히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고 간단한 거는 잘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면접에서는. 그 다음에 반감비계 조립 간격, 예, 5568이죠. 예, 5568. 반감비계. 반감비계를 하면 그냥 강감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비계, 5m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가 지금 17개 나와 있는데요. 차량계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안전기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와요. 다음주 차량 건설기계가 아닌 것은 차량 건설기계 5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데 뭐 보시면 다 이해되시는 내용입니다.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예, 크레인형 굴착기, 뭐 이게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이 있는데 참고로 크레인형 굴착기계를 안 쓰고 크램쉘, 지금 이 크램쉘 이거를 쓰셨다. 그럼 틀린 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자반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기가 아닙니다. 포크레인 아니고요. 황타미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집안 안밀 치마용 건설기계, 집안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예, 골재 채취용 살포용 건설기계, 도로 포장용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종류. 이것도 이제 1차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화학 설비에 대한 내용 중 아닌 것은 그리고 화학 설비와 그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봐도 참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문구 그대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설비의 사이는 10m를 띄워야 된다.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 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 설비 사이는 20m 이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뒤에 거 다만 요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고요. 그냥 10m, 20m, 20m, 20m 이것만 암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요 앞에 구분 내용이랑 10, 20, 20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것만 구분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걸 어차피 1차만 합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2차, 3차 때까지 제가 써먹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별표 9번의 위험물질의 기준량인데요. 과감하게 안 봤습니다. 과감하게 보지 않았고 기준량까지 이거를 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 이게 나오거든요. 가끔씩 나옵니다. 이게 보기에 이 내용으로 나오거나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거까진 보지 않았고 앞서 제가 별표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에서 이제 앞에 뭐 질리니 아디 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나스 가스는 좀 쉬우니까 이거는 다 암기를 했었고 6번 7번은 다 암기를 했다. 근데 이 뒤에 그람까지는 보진 않았고 6번 7번의 이 내용은 이 문구 자체를 다 봤었다. 이거 매해 나왔습니다. 매해 1차에서 매해. 그 다음에 요거 안 봤고요. 고착면 기울기 기준은 지금 건설안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그냥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게 2020년, 2022년인가 그렇게 한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신 개정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대상 유해물질. 그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치는 게 제가 안 봤다는 내용입니다. 요거까지도 안 봤습니다. 저는. 예. 요거 이거 보건 분야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던데 예, 안 봤고요. 다 안 봤습니다. 이거 다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이 기호를. 그 다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 정책 수료의 제어 풍속 나오는 문제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0.4, 0.5, 0.5, 1.0, 0.7, 1.0, 1.0, 1.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포외외외 포외외외 또 돼 있고 포외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거 가스 상태랑 이자 상태랑 수도 형식은 똑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 흡입, 외부식 하방 흡입, 외부식 상방 흡입. 저는 이거를 머릿속에 약간 그림을 그렸어요. 아, 첫 번째 거는 다 둘러싸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옆에
세 번째 거는 아래, 네 번째 거는 위에. 그래서 옆에, 아래, 위에 이렇게 이제 순서도로 이렇게 그리듯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숫자만 암기를 했죠. 왜냐면 숫자가 또 암기하기 편하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나오니까. 그래서 0.4, 0.5, 0.5, 1.0, 0.7, 1.0, 1.0, 1.2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비고에 있는 1, 2, 3 이거는 이제 정의죠. 이 정의는 앞에 나왔던 보건 기준에서 나왔던 그 정의 내용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것만 좀 봐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혈액 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직 그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 내용이 되게 중요도 있게 조금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보지는 않았고요. 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 분진 작업의 종류까지는 봤습니다. 이제 분진 작업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들이 보시면. 암석을 재단, 조각, 마무리하는 장소의 작업. 연마제 분사에 의해서 연마하는 장소, 연마제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 연마, 주물, 재단 장소. 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 등 탄소 원료, 알루미늄, 버글, 파쇄, 분쇄. 시멘트, 비산제, 그냥 연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분산되는 이 분진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시멘트, 비산제, 분말 강석, 탄소 원료, 탄소 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분말 상태 알루미늄, 산화 티타늄 혼합 살포 포장 장소. 분말 상태 광석 또는 탄소 원료. 유리 또는 법령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 도자기 내합물 형사토 제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옳다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할 때 워낙 이제 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항상 이 끝에 쪽은 조금 꼭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법령을 볼 때. 그러니까 앞에 부분 위주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수중 작업은 제한다. 요런 거,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를 먼저 좀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암석을 재단 조각, 연마제 분사, 갱내가 아닌 장소 암석 탐사 원료, 시멘트 비산제 분말 강석, 분말 상태 알루미늄, 분말 상태 광석, 유리 또는 범량 제조 공장, 도자기, 탄소 제품 제조 공정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회독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산업안전보건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쪽도 처음에는 이렇게 회독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읽다 보니까는 어차피 뒤에는 앞에 문구에서부터 보기가 나오든 지문이 나오지 뒤에 거에 이 내용부터 문장이 시작돼가지고 보기나 지문이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를 좀 잘 외우거나 숙지를 하시다 보면 뒤에가 대충 연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게 1차, 2차, 3차 동차를 합격하는데 좀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진 작업 장소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제어 풍속은 안 봤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는 거는 저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이게 1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빨간 표시 됐던 것과 다르게 이게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이 밀폐 공간이 지금 18개 장소, 이거는 밀폐 공간은 복원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기계 쪽이시든 건설 쪽이시든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2차, 3차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건설안전에서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내용도 2차에서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 공간이 건설안전 2차나 3차에서도 안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실제 건설안전 같은 경우는 3차 면접에서 밀폐 공간이 최근 4개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꼭 나왔었습니다. 밀폐 공간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밀폐 공간의 장소를 꼭 좀 숙지를 해주십시오. 특히 이 14번은 기본이고요. 14번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산소 농도 18% 미만, 이산화탄소 5%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 화학수소가 10ppm 이상인 장소는 밀폐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요. 예. 여기 보시면 성면 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지 표지라든가 밀폐 공간 출입 금지 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밀폐 공간 출입 금지 표지는 이 표지의 내용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규격 및 색상이 나와 있는데 밀폐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전 이것까지 봤었습니다. 이게 나왔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이게 11회, 10회인가 11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센티미터까지 좀 봐주시고 이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한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공부할 때도 봤고 지금 현업에 있으면서 또 제가 이제 찾아볼 때를 거의 매일 이거를 열어보곤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강평 자료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장에서 점검 등을 할 때 이런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이 법령을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16개의 영상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설명을 드렸고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